네, 호주하면 천혜의 자연 환경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이미지와는 달리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라 세계적인 기후 악당 국가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야 지금까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요. 오늘은 호주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왜 호주가 탄소 중립 정책으로 바꿨을까요? 일단 이제 호주가 전 세계 인구 비율을 보면 0.3%밖에 되지 않는데 탄소 배출량은 3.6%에 이릅니다. 워낙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석탄 발전을 유지하고 또 석탄 수출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합니다. 네. 호주 정부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NDC의 절반 정도의 목표만 제시했었는데요. 스콧 모리슨 전 총리죠. 전 정부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지난 2005년 기준 26%로 미국과 영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후 악당 국가로 악명이 높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호주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대홍수로 피해를 아주 크게 입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호주 전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동물 및 곤충만 30억 마리가 죽을 만큼 아주 피해가 컸고요. 여기에다 작년에는 몇 번에 걸친 대홍수로 아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작년 호주 동부 해안 쪽을 다발적으로 강타했던 역대 최악의 홍수 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50억 달러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는데요. 이 피해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기타 자산에 대한 손상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경제적 손실은 이것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호주인의 68%가 홍수가 난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기후변화의 실상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호주는 작년 홍수재난 관련 예산만 35억 8,239달러를 지출했고요. 올해도 수십억 달러를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요.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정권을 교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작년 5월에 치러진 호주 총선에서 이 기후변화에 미흡한 대처를 했던 보수자유당이 물러나고 이 중도좌파인 노동당이 다수당이 된 배경이 이 기후변화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호주 A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총선은 기후선거다 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작년 5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호주 유권자들은 보수 정부의 9년 통치를 종속시키면서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당이 다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총선 승리 후에 앤서니 알바니즈 현 총리는 우리는 이제 호주의 기후전쟁을 끝낼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호주는 재생에너지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면서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알바니즈 총리는 선거 캠페인에서 보호 메커니즘을 도입을 해서 대규모 탄소 배출 기관에 배출 상한제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탄소 배출권을 사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물론 상한제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한 기업들은 크레딧을 통해서 이를 팔 수 있다고 말하면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됩니다.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도는 제련소라든가 채굴업종, 제조업체 등 산업용 배출에만 적용될 예정인데요. 건물이라든가 운송,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을 적용하는 유럽이나 영국, 북미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정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호주가 지금까지의 반기후적인 정책을 폐기하고 친환경, 친기후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완전히 했네요. 그렇습니다. 알바니지가 이끄는 노동당이 정책은 올해 4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43%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이 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인데요. 이 법안은 매년 1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체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위 215개 기업체라든가 기관은 2030년까지 매년 배출량을 4.9%씩 매년 줄여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죠. 만일 배출 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청정에너지 규제청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제재 기준에 따라 벌금을 내더라도 배출량 기준을 맞추기 위한 개선을 병행해야 하고요. 네. 또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은 민사적인 추가 제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또 남는 배출량은 크레딧 형태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국경조정제도에 적용을 받는 시멘트라든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에게는 2억 6,600만 달러를 지원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호주는 2030년까지 2억 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인데 이 정도의 탄소량은 같은 기간에 호주 자동차 3분의 2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인해서 현재 바로사 가스전을 개발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죠. SKENS도 영향을 받습니다. 법안에서 신규 가스 프로젝트는 사업 첫날부터 온실가스를 제로로 맞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바로사 가스전은 탄소 포집 저장 시설을 적용한 액화 천연가스 생산 그런지로 2025년에서 2027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SKENS는 이번 법안으로 탄소 배출 감축 의무가 강화되면서 이 의무 준수를 위해서 탄소 포집 저장 설비가 더욱 필수적이 되었다면서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SKENS에서 최상의 좀 기술력으로 좀 올라섰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호주의 탄소 중립 정책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KBS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